여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81세 일본 할머니가 있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할머니였어요. 자기 이름도, 딸 이름도,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억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던 거였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일본 공무원은 연구와 실험에 몰입했고 그 결과는 일본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도쿄대 의학부에서 긴급 발표를 할 만큼 놀라운 이 사실은 자부심이 강한 일본인들조차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가 놀란 비밀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보물,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총무성에서 고령사회 정책을 담당하던 다카하시 사요코입니다. 모든 것은 2023년 가을 도쿄 스기나미구의 한 요양원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정기점검차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81세 할머니 한 분이 종이에 열심히 뭔가를 쓰고 계셨거든요. 하라유미. 제일 한국계 2세이신 이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간병사가 할머니,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셨죠. 미영이가 누구지? 하면서 멍하니 바라보실 때마다 딸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유미 할머니가 종이에 뭔가를 계속 끄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쓰고 계신 건 일본어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한글이었어요. 사랑, 엄마 고마워.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말 선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손글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유미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본인이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간병사 다나카 씨에게 물어보니까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일본어 단어는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세요. 심지어 물이라는 간단한 글자도 못 쓰시거든요. 그런데 한글만큼은 매일 이렇게 써내려 가세요. 언제부터요? 벌써 3개월째예요. 처음엔 저희도 신기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었어요. 유미 할머니가 화가 나거나 불안해하실 때도 한글을 쓰면 금세 안정을 찾으신다는 거였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종이에 엄마라고 쓰게 해드리면 곧 편안해지시면서 잠드세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가 오직 한글만은 생생하게 기억한다니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유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할머니, 한국말 하실 줄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말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이와 펜을 건네드리니까 또 한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며 유미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할머니가 물이라는 일본어는 기억 못 하시는데 물이라는 한글은 자연스럽게 쓰시는 거예요. 밥도 마찬가지였고 사랑도 그랬습니다. 더 신기한 건 할머니의 표정 변화였어요. 한글을 쓸 때만큼은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같은 요양원에 있는 다른 제일 한국계 어르신들도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조차 일본어로 쓰지 못하시는데 한글로는 또박또박 박영수라고 쓰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가족들 이름을 일본어로는 전혀 기억 못하시는데 한글로는 딸 미영이, 아들 정호하고 척척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본 일본인 간병사들도 소름 돋는다며 웅성거렸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그냥 어릴 때 배운 게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치매 환자들 가끔 그런 일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릴 때 기억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한글 자체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뭔가 특별한 현상이야. 그래서 도쿄대 뇌과학과의 권위자인 모리타 히로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모리타 교수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치매 환자의 기억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유미 할머니의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180도 바뀌었죠. 이건 정말 특이하네요. 언어와 기억의 관계에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리타 교수가 직접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미 할머니를 직접 관찰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반드시 연구해봐야겠어요. 2024년 초 일본 의학계를 뒤흔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모리타 교수팀은 유미 할머니를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의 제1한국계 치매 환자 12명을 모집했어요. 실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루는 일본어로 단어를 써보게 하고 하루는 한글로 써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최첨단 뇌파 측정기와 MRI로 뇌 활동을 정밀하게 분석했죠. 2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연구진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글을 쓸 때 뇌의 전두엽과 해마 부분이 일본어를 쓸 때보다 35% 이상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일반적으로 인지 치료에서 10에서 15% 개선되면 유의미한 효과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35%라는 건 치매 연구 분야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었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치매 환자들의 해마는 점점 위축되는 게 일반적인데 한글 쓰기 그룹에서는 오히려 활성도가 증가한 거예요. 모리타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의학사에 기록될 만한 발견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치료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글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던 걸까요? 첫 번째로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긴 문자죠. 이 과정에서 뇌의 청각 피질과 시각 피질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뇌 영역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조합의 단순성입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뇌가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기 쉽다는 겁니다. 치매로 인해 복잡한 사고가 어려워진 뇌에게는 이런 단순함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유미 할머니의 변화도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전에는 MMS이간이 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18점이었는데 3주 후에는 23점으로 향상됐어요. 5점 상승은 치매 치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치였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뇌 혈류량 측정 결과였습니다. 한글을 쓸 때 전전두엽의 혈류량이 평소보다 28% 증가했어요. 이는 뇌가 더 활발하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객관적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처음엔 회의적이던 일본 의학계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이 일본 의학계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한글이 치매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라 35%뇌 활성화, 일본 의사들도 인정한 한글 효과, 세종대왕의 과학적 문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다.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이 결과를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실험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거센 반발이 시작됐거든요. 일본 우익단체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을 이용하려 한다. 치매 치료까지 한국 문화를 끼워 넣으려 하는가. 과학을 빙자한 문화 침투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됐어요.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일본어가 한글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한국인들이 또 거짓 연구로 일본을 속이려 한다. 모리타 교수가 한국에게 매수당한 게 아닌가? 심지어 모리타 교수의 연구실 이메일에도 협박성 메일이 쏟아졌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순수한 과학 연구가 이렇게 정치적 논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교수님, 실험을 중단해야 할까요?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리타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과학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어요. 총무성 내부에서도 괜한 논란을 만들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구 예산 삭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일본 극우 언론들도 가세했어요. 한글 치료법, 과연 믿을 수 있나? 일본 치매센터가 한국 문자에 의존해야 하나?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라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작 치매 환자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도쿄에 사는 스즈키 마사코 씨가 처음 목소리를 냈습니다. 75세 남편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제발 정치적 논란은 그만하세요. 저희에게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중요해요. 마사코 씨의 남편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서 한글을 조금 알고 계셨어요. 최근 들어 일본어 단어들을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가끔 한글 단어는 기억해내신다는 거였습니다. 고마워라는 한글은 기억하는데 아리가토는 못하시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마사코 씨의 절규는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 실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한글이든 뭐든 효과가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절실합니다. 오사카, 교토, 심지어 홋카이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간절한 목소리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어요. NHK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한글과 기억 그리고 치매 가족들의 새로운 희망. 방송에서는 실제 치매 환자 가족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문화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만 나아지면 되는데요. 한글이든 영어든 효과가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어요. 제발 정치적 논란으로 치료 기회를 막지 말아주세요. 이 방송을 본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 문화 침투라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실제 치매 환자 가족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댓글도 달라졌어요. 가족이 고통받는데 무슨 자존심이 중요해? 효과가 있다면 해봐야지.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과학 앞에서는 국경이 없어야 해. 바로 이때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한 대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한글이 뇌에 좋다는 뉴스 보고 궁금해져서 2주간 배워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복잡한 전공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을 한글로 메모하면 더 오래 기억되더라고요. 이 글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짜예요? 저도 해볼래요. 어떻게 배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시험 기간인데 정말 효과 있을까요?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희망을 보았습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군요. 가족의 사랑과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 편견을 이기고 있어요. 2024년 여름 유미 할머니의 소식이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우리도 한글을 써보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도쿄대 언어학과에서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계 고령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본인 평균보다 23% 낮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모리타 교수가 언어학과 김철수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김 교수의 대답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일 한국인들 중에서도 어릴 때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려 15년간 축적된 데이터였거든요. 바로 이때 일본 젊은이들이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도쿄의 한 IT 회사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뇌훈련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한글 쓰기가 포함됐었거든요. 결과가 대단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평균 18% 향상됐어요.
한글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복잡한 코딩 문제도 더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프로그래머 사토 유키 씨의 증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은 한글의 체계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완벽한 규칙성이 뇌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거였어요. 뇌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패턴과 규칙을 인식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한글처럼 명확한 규칙이 있는 문자를 사용하면 뇌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글의 조합 원리가 중요했어요. 기역과 아가 만나서 가로 발음되는 것처럼 예측 가능한 결합 방식이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쓰다 보니 뇌가 계속 다른 체계를 오가야 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브레인 해킹이라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한글로 공부하면 뇌가 깨어난다. 이런 해시태그가 일본 트위터를 점령했어요. 도쿄 시부야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는 한글 집중 부스가 생겼는데 예약이 3개월치가 꽉 찰 정도였거든요. 젊은이들이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었어요. 한글의 속도감이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써야 하는데 한글은 하나의 문자 체계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메모할 때 한글이 훨씬 빨라요. 생각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서 아이디어가 끊기지 않아요. 광고회사 직원 야마다 미키 씨의 말이었어요. 심지어 일본의 유명 유튜버가 한글 배우기 7일 챌린지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100만 뷰를 넘었거든요. 이런 현상을 본 일본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프트뱅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한글 연수를 시작했고, 토요타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 개발 한글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모리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조심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꾸준한 뇌 훈련의 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요양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글 쓰시는 걸 보고 궁금해했는데 이제 젊은이들까지 한글에 열광하고 있네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한글 열풍이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유미 할머니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한글 쓰기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째였거든요. 그동안 꾸준히 좋아지고 계셨지만 여전히 복잡한 문장은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의료진들이 요양원을 찾았을 때 유미 할머니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계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집중력이었죠.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NHK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글을 쓰고 계세요? 그 순간 유미 할머니는 마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었어요.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유미입니다. 엄마의 딸.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말 선명했어요. 아마 할머니의 가장 소중하고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문장이었나 봐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한글을 잊지 않았어요. 한글이 나를 다시 찾게 해줬어요. 한글을 쓸 때 내가 기억이 나요. 현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은 가슴 벅차하며 유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 순간을 다시 느낄 거라 생각 못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 장면이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면서 일본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가족이 생각난다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할머니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한글 배우게 해드려야겠어요. 치매 걸린 엄마한테 한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한글이 이렇게 따뜻한 문자인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유미 할머니의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딸 미영 씨는 엄마의 글씨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유미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다시 기억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엄마가 너한테 한글 가르쳐 줄 때가 기억나. 너는 엄마 한글이 예쁘다고 했지.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는데.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간병사들, 의료진들, 기자들까지도요. 모리타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되찾는 기적입니다. 그날 밤 일본 전역에서 한글 학습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요양원마다 한글 수업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전화가 쇄도했고 서점에서는 한글 교재가 품절됐어요. 한 일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미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나도 치매가 와도 한글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자 시즈오카현의 작은 도시 아타미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시립복지센터에서 한글 뇌건강교실을 개설한다고 공고를 냈는데 하루 만에 접수 전화가 200통이 넘게 걸려온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에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복지센터 직원 이토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정원 30명의 지원자가 150명이 몰리면서 센터에서는 급히 4개 반을 추가로 개설해야 했거든요. 심지어 옆 동네 시마다시 후지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어요. 한글 수업이 시작되자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무기력하시던 어르신들이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30년 만에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배워보네요. 75세 야마다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젊은 세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IT 대기업 라쿠텐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한 개발팀에서 팀원 한 명이 회의 때 한글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이디어, 제안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신기해서 따라해봤는데 정말 생각이 빨라지더라고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팀 전체가 한글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됐어요. 복잡한 코딩 문제를 한글로 정리하고 프로젝트 기획도 한글로 메모하는 거였죠.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이 팀의 프로젝트 완성도가 다른 팀보다 평균 25% 높아졌고 회사 내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어요. 한글로 생각할 땐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정리돼요. 덕분에 창의적인 해결책이 더 많이 나와요. 팀 리더 사토 케니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라쿠텐 전체에서 한글 학습붐이 일어났고 결국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위한 한글 워크숍을 도입하게 됐어요. 팀 리더 사토 케니치 씨의 말이었습니다. 유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도 매일 요양원에서 한글 일기를 쓰고 계세요.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셨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문장이 있어요. 한글은 진짜 나를 만나게 해줍니다. 한글은 내 영혼의 집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웃나라이지만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만 있는 보물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한국의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미 할머니의 나는 유미입니다. 엄마의 딸이라는 한 줄이 두 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일본 어딘가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며 더 나은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글을 통해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한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